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시 50분이 지나가는 시각에 미국은 휴장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어제 일어났던 아이온큐, 즉 양자 컴퓨터 관련 주 중에 아이온큐라는 주식의 마이너스 39%에 대해서 한 번쯤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마다 다 투자 성향은 다르게 마련입니다. 그 부분은 어떠한 강요나 어떠한 거짓이 담기면 안 된다고 보는 게 주식 투자 또는 어떤 것을 투자함에 있어서 그 사람의 성향은 이 투자 수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런 투자를 해오면서 느낀 점 중에 하나는 본인의 성향에 맞는 투자법을 찾아야만 손실이 나더라도 견딜 수 있다라는 법입니다. 흔히 말하는 존버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아이온큐 사태는 정말 많은 것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배수 레버리지가 되는 주식을 많이 투자하지 않습니다. 아주 극소량 정도만 투자를 하고 배수가 들어가는 주식은 투자하지 않습니다. 즉 파생 상품에는 투자를 많이 하지 않는다는 말인데요. 그 이유는 제가 파생 상품으로 많이 날려봤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 그 아찔했던 그 경험 때문에 저는 파생 상품을 약간은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극소량만 투자를 합니다. 그럼 왜 파생 상품에 대한 투자가 무섭느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저의 투자 성향은 될성부른 회사. 지금 현재는 가치를 많이 부여받지 못하지만 향후에 많은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주식을 소량씩 모아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돈을 한 번에 저가에 매수한 후에 몇 배가 튀어서 그걸 매도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조금씩 사서 그 모아진 덩어리가 어느 정도 커졌을 때 이 회사의 가치가 커짐을 같이 향유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배수 투자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배수 투자는 올라갈 때도 잘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잘 떨어집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다만 배수 투자에서 큰 폭의 우리가 예기치 못한 하락이 있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감당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아이온큐라는 주식은 국내 주식 투자자가 약 30% 이상의 비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뭐 싼 값에 사서 비싼 값에 팔고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은 퀀텀 컴퓨팅이라고 하죠. 양자 컴퓨팅 기술은 현재의 기술이 아니라 미래의 기술이라고 합니다. 즉, 저 같은 사람에겐 지금쯤 사 모아 가면서 이 회사가 또는 이 기술이 어느샌가 정말 시장에서 인정받는 기술이 되었을 때 그리고 그 기술이 앞으로도 계속 향유될 수 있을 때를 대비해서 사 모으는 주식이기도 하죠. 저도 이 회사에 대한 주식을 너무너무 사고 싶어 했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그 저가 매수의 기회를 많이 놓쳤고 그 양자 컴퓨팅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기 때문에 쉽사리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주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 거의 45% 정도 하락을 했다라고 보이지만 실제 이걸 배수 투자하신 분들은 모두 청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 시장엔 상장되어 있지 않고 영국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어제 바로 모두 청산이 된 거죠. 즉 내 수익률이 10%든 20%든 100%든 1000%든 어제 기준으로 그분들은 모두 잃은 것입니다. 투자가 사람의 어떤 일정 부분, 나의 소득의 일정 부분을 투자해서 투자 수익을 얻는 거라고 봤을 때 모든 재산을 날리게 되면 그 충격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배수 투자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어제 잠시 무슨 일이 있어서 잠시 주식시장에 떠나 있었다가 오늘 돌아왔다면 그 충격은 훨씬 더 클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팅이라는 기술의 문제가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 컴퓨팅이라는 기술에 투자를 할 때 현재 상태 또는 미래 상태에 이 회사가 갑작스러운 변수가 생길 수 있느냐 없느냐를 예측을 해놓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양자 컴퓨팅 기술이 향후 미래에 엄청난 기술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기술이 얼마나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량에 대해서 이 기업이 주가가 올라가는 방향성을 잡고 있느냐,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즉 이런 주식을 투자할 땐 배수 투자보단 일반적인 투자가 훨씬 낫고 소액을 계속해서 모아가는 것이 더 추천된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온큐의 주가를 보면 사실상 5불, 6불, 7불, 즉 10불 미만에서 많이 사모아 놓으셨던 분들이라면 어마어마한 수익이 났겠죠. 거의 5배의 수익이 났으니까요. 1억을 넣었으면 5억이 된 겁니다. 하지만 5억이 됐다가 오늘 기준으로 3억이 된 거죠. 내 1억이 2억이 되면 너무 기분이 좋고 2억이 5억이 되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심지어 2억이 2억 2천만 돼도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5억이 3억이 돼서 2억이 날아가면 나의 포지션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영역에 빠지게 되죠. 심지어 이걸 배수로 투자했다면 이미 나의 돈은 없어진 거죠. 1억이 5억이 됐다가 다시 0원이 됐으면 내가 1억을 다 날린 게 아니라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은 5억을 날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주식을 투자할 때는 천천히 작은 금액으로 꾸준히 투자하시는 것이 여러 면에서 좀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양자 컴퓨팅 기술뿐만 아니라 어떤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엔비디아라는 지금 현재 어마어마한 회사가 되어버렸고 원픽이 되어버린 이 회사라고 할지라도 이 영역에서는 이 회사가 과연 정말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을 갖게 합니다. 실제 긴 기간이긴 했지만 약 한 40불 언저리에 갔던 주식이 거의 10몇 불까지 떨어지는 이런 것도 경험을 했던 그런 회사입니다. 단 이걸 레버리지 투자를 하지 않고 꾸준히 모으는 투자를 했다면 어떤 영역에서 샀던 이 영역에서 샀던 이 영역에서 샀던 심지어 이 영역에서 샀던 이 회사의 퍼포먼스에 따라서 꾸준히 따라갈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걸 파생으로 샀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사셨던 분들은 이미 청산이 된 거죠.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이렇게 관점을 두고 본다면 내가 투자하고 싶은 회사가 있다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퍼포먼스가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에 더 큰 기술로 발전되고 일반인들도 쓸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의 수요가 있는 기술이라면 지금 사도 늦지 않게 되는 거죠. 오늘 사서 앞으로도 계속 오를 수 있다라고 장담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그건 자만의 영역이고요. 오늘 사서 내일 오르면 기분은 좋지만 나는 계속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빨리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있고 천천히 오르는 것에 대해서 좋아해야 정상적인 투자가 될 것입니다. 사실 최근 미국 시장은 애플의 주가를 조금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상승을 해왔습니다. 2015년부터 약 10년 동안 멈추지 않고 이런 것도 멈췄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 이때만 멈췄다고 보는 거지 실제로는 계속해서 성장을 해오고 있죠. 자, 그럼 애플이라는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잘하고만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주가를 관리하는 능력과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잠재력 그리고 소비자의 파워 이 부분이 계속해서 이 회사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미국에서 가장 큰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애플이 이렇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이 미국에 있는 회사들이 어찌됐건 저찌됐건 소비자의 마음을 얻어서 이 회사의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라는 말도 되겠죠. 모든 회사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회사가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 이 회사 또는 이 회사와 관련된 부분에 전 세계의 자금이 몰려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건 개별 주식입니다. 만약에 내가 자신이 없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퀀텀 점프가 일어날 것 같지만 어떤 회사가 할 건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ETF를 투자하면 됩니다. 그런 회사들을 수십 개 또는 수백 개를 모아놓은 ETF를 투자를 하면 그 ETF에서 알아서 이상한 기업들은 빼주고 좋은 기업들은 넣어주게 되죠. 2024년의 주인공이었던 팔란티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사실상 작년에 15불에서 20불 사이에 있었던 회사인데요. 지금은 85불을 찍고 약 70불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거의 3배가 오른 거죠. 3배라는 것은 단순한 300%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회사가 얼마나 어떤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아서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 거죠. 이 회사를 만약에 내가 5불, 10불 때 와장창 샀다가 지금 고점에서 매도를 했다. 이렇게 되면 너무 행복한 시나리오겠지만 그건 그냥 트레이딩입니다. 만약에 저도 팔란티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팔란티어를 사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AI 기술이 실제 소프트웨어화돼서 실제 이 AI를 이용할 수 있는 분야이지만 이걸 미국의 국방부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가 사용하는 AI는 그냥 AI는 아닐 것이다. 즉 필요에 의해서 명확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제품, 즉 이 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미국 국방부에서 구매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꾸준히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아주 작게 매월 조금씩 삽니다. 지금 현재 너무 고점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면 고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떨어지겠죠. 그러면 떨어지면 전 매월 사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평균 단가에 수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계속해서 상승한다라고 하면 나의 평균 단가도 조금씩 올라가겠지만 어찌됐건 계속해서 수익을 향유할 수 있게 되죠. 단 수익의 량은 커지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저는 투자를 하기 때문에 배수 투자라던가 아니면 저렴한 가격에서 대량 매수를 해서 고점에서 파는 그런 방식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방식이 틀린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성향에 맞게 투자를 하다 보면 나의 성향에서 견딜 수 있는 버퍼가 생깁니다. 이 회사가 떨어지더라도, 이 회사가 많이 오르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죠. 최근 투자에 대해서 매력적인 포인트가 오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주식이 있습니다. 그 주식은 SCHD라는 주식인데요. 사람들은 흔히 슈드라고 부릅니다. 이 주식은 그냥 배당 성장, 매년 조금씩 배당률을 높여가주면서 여기에 있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배당을 높이기 때문에 내가 받는 배당률도 매년 올라간 그런 ETF입니다. 즉 갖고만 있으면 매년 조금씩 더 받는 거죠. 매년 조금씩 더 사면 나는 조금씩 더 늘어나는 배당에서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배당, 성장 ETF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지금 이 ETF는 성장, 내가 캡레이트, 이 회사를 사서 캐피탈 게인을 얻는 것보다 그냥 배당만 받아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이 캐피탈 게인에 관련된 게 너무 최근에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선 나는 물론 배당금을 많이 받긴 하지만 좀 더 캐피탈 게인도 나중엔 얻고 싶다. 그럼 제 입장에선 제발 좀 떨어져 다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계속 떨어지는 걸 기다리면서 매월 사게 됩니다. 이렇게 급락하는 거에 대해서 여기서 산 분들 또는 뭐 이런 데서 사신 분들은 확 떨어지면 이렇게 열받죠. 왜? 내 계좌가 마이너스로 돌아가니까요. 근데 그분들은 초반에 투자할 때 내가 이 회사를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투자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상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고 투자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슈드라는 회사에 대해서 약 10년간 투자할 생각입니다. 벌써 1년이 지났으니 9년간 투자해야 되겠네요. 그 9년 동안 어떤 변동성을 보여줄지 아무도 모르지만 어찌됐건 저는 평균 단가 이상에서만 움직여준다면 매년 늘어나는 배당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유지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투자하는 것들 중에 배수 투자, 즉 파생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세미컨덕터, 즉 반도체, 미국 반도체 세배 ETF입니다. 왜 이걸 투자했냐라고 물어본다면 이 반도체라는 부분, 즉 AI 반도체가 섞여 있는 이 ETF 안에는 지금 현재 아주 근시일 내에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3배 움직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장보다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주식이라면 상당히 낮은 주식 가격에서 살 수 있게 되죠. 예를 들어 나는 엔비디아를 사고 싶은데 엔비디아가 잘 빠지질 않아요. 난 TSMC를 사고 싶은데 TSMC가 잘 빠지질 않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엔비디아는 너무 좋은 회사죠. TSMC도 너무 좋은 회사고요.
꾸역꾸역 어떻게든 올라갈 겁니다. 내려왔다 올라가든 가만히 있다 올라가든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현재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과 본인들이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겁니다. 단 나는 너무 비싸서 못 사는 거죠. 근데 이들은 그냥 올라가지 않고 다양한 변동성을 주면서 올라갑니다. 그 다양한 변동성이 파생으로 연결이 되면 오르는 부분과 내리는 부분이 합쳐졌을 때 양의 상관관계보다 음의 상관관계가 더 큰 영역이 존재합니다. 즉 고점을 찍고 내려올 때는 양의 상관관계보다 음의 상관관계가 훨씬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는 엔비디아나 TSMC나 이런 걸 더 사고 싶은데 너무 고점이라서 더 물량을 못 늘리는 것이 아쉬워서 그럼 저들이 올라갈 때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반도체를 모아놓은 이런 3배짜리 ETF를 사보면 지금 현재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물론 이것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반도체 시장이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이 나온다면 더 많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그럴 상황은 아니죠. 양자 컴퓨팅이라는 어떤 하나의 섹터, 우리가 미지의 영역이지만 개척만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섹터, 엄청난 기술과 천재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투자하는 것 너무너무 좋죠. 하지만 우린 아직 그 기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엄청난 기술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회사의 주가가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과 수요가 만났을 때 비로소 주가는 정상적인 상승을 하게 되죠. 즉 현재 엔비디아, TSMC,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사용하는 반도체들은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쓰이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이 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3배짜리 파생 상품을 투자를 했을 때 이 회사들이 정말 큰 폭의 하락을 준다라고 할지라도 상패가 되는 일은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갑작스런 전쟁이라든가 갑작스런 무슨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재해가 발생을 해서 반도체 주들이 막 30%씩 떨어진다. 그러면 상패될 수 있죠. 하지만 그 30%씩 떨어지는 것에 대한 충격은 우리가 배수 투자를 일정 부분 배수 투자를 하고 있는 그 금액에 비해서는 더 큰 금액이실 겁니다. 즉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회사들이 아무리 떨어지더라도 어느 정도 영역에서 버텨줄 것이다. 왜? 이것은 기술로만 만들어진 게 아니라 기술과 시장의 수요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 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이 쏙쓸 3배짜리 세미컨덕터 부를 투자하시라는 말은 아닙니다. 저는 단지 엔비디아를 더 사고 싶은데 더 사기엔 너무 고점 같아 못 사니까 저걸 간접적이나마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다가 조금씩 사게 된 게 바로 이 주식입니다. 잠깐 보면 우리가 지금 미국 시장, 지금 2025년 1월 초반에 있는 주식 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게 봐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TLT 20년 플러스 트레저리 본드입니다. 즉 약 30년 정도의 트레저리 본드의 ETF죠. 이거는 쉽게 말하면 10년물 국채를 기준으로 우리가 봤을 때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이 ETF의 가격은 떨어집니다. 지금 10년물 국채가 4.6, 4.7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5%가 가면
주식시장은 붕괴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예전에 여기 보시면 약 82불 정도를 찍었을 때가 이 미국 국채 10년물이 5%를 찍었을 때입니다. 왜 장기금리가 높아지는 게 왜 나쁩니까? 장기금리가 높아지는 건 당연히 앞으로 더 미래의 성장이 요구되고 미래의 성장이 확보됐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금리를 더 많이 주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재 이 채권 금리들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미국 경제에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요인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얘기도 되는 거죠.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요인이 사라진다라는 건 미국이 잘 성장하고 있다라는 반증의 말이기도 합니다. 단 주식시장을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금리가 내려가서 시장에 자금이 공급되길 바라죠. 금리가 내려가지 않는다면 저 같은 보수적인 투자자는 미래를 먹고 사는 기업에다가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하방 경직성이 있어서 꾸준히 인플레이션 이상을 비트하는 그런 주식들로 돈이 쏠리게 될 것입니다. 즉 나스닥을 살래, S&P 500을 살래라고 물어본다면 S&P 500을 살게라고 선택권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근데 금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당연히 S&P 500에서 나스닥 100 쪽으로 오고 나스닥 100 쪽에서 좀 더 좁게 해서 개별 주식들에 투자하게 됩니다. 예전에 테슬라라는 회사가 전기차를 처음 만들었을 때 얼마나 영광했을지 모릅니다. 실제 제가 그 현장을 봤었는데 테슬라라는 회사는 꿈을 먹고 사는 회사였거든요.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디자이너블하고 가장 센서티브한 자동차를 만들 거야 라고 해서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그 자동차를 만든다는 말을 했을 때 솔직히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정말 웃기죠. 지금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오히려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그 자동차를 만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서 그 많이 풀린 돈들이 꿈을 먹고 사는 기업에 투자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고금리 시대에서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 괴짜 같은 얘기를 했다면 테슬라라는 회사는 지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금리 때 이런 꿈을 먹고 사는 회사들이 더 많은 수익을 내게 되죠. 하지만 지금은 고금리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고금리를 빨리 낮추지 않으면 실제 우리가 낮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던 주식시장의 상승률을 다시 한번 반납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아주 위험한 상황에 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금리가 이렇게까지 튀어서 만약에 10년물 국채가 5%까지 튄다라고 하면 얘는 또 요쯤 오겠죠. 저는 이쯤이 온다면 이걸 꽤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더 살 예정입니다. 만약에 미국의 금리가 10년물 국채가 5% 이상 간다면 이걸 사기도 하겠지만 그냥 달러 예금만 해도 5%가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의 국채를 사는데 5%를 준다. 참고로 저희 회사 임금 상승률은 연간 2.8%입니다. 이런 세상에 우린 살고 있습니다. 빈부 격차가 심하고 금융 경제적인 격차도 상당히 심하죠. 이럴 때 S&P 500은 어떻게 가고 있느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사실 S&P 500을 투자하시는 거가 가장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볼까요? 2013년에 130불이었네요. 지금 540불 정도 되니까 한 3배 정도 늘었다고 봅니다. 2013년에요. QQQ를 한번 볼까요? 2013년에 한 70불 정도 됐던 것 같네요. 그죠? 아, 예. 2014, 예, 맞습니다. 70불. 그리고 지금 515불. 한 4배 정도 됐습니다. S&P 500은 약 3배. 나스닥 100은 한 4배 정도 된 거죠. 그러면 이 나스닥과 S&P를 같이 투자하신 분들은 최소 3.5배를 벌은 겁니다. 3.5배를 벌은 겁니다.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1억을 투자했었으면 3억 5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다 한들 그만큼 벌게 되죠. 즉 현재 미국 시장은 그런 시장입니다. 우리가 왜 쟤넨 잘 나가? 라고 얘기하기보단 왜 돈이 미국으로 흘러가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초반에 아이온큐라는 회사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도 이 회사의 30% 이상을 한국 사람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 투자하지 않고 여기다가 투자했는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금리가 높아지면 타격을 받는 것이 바로 제약 바이오입니다. 제약 바이오는 사실 엄청난 약물이나 엄청난 시장에 파급 효과가 있는 약을 개발하지 못하면 그냥 금리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때 5%를 찍었을 때입니다. 10년물 국채가요. 지금 여기까지 왔죠. 거의 동일한 선상에서 움직이고 있죠. 얘도 만약 국채 금리가 내려와서 시장에 자금이 들어와서 제약바이오도 꿈을 먹고 사는 섹터이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지면 상당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이거든요. 예전엔 1334불까지 갔던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 96불입니다. 13분지 1 가격으로 떨어져 있는 거죠. 자, 지금 우리는 어떤 기업을 투자해야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번에 많은 투자를 하시는 건 상당히 리스크를 아는 미래지향적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라면 지금 현재 S&P 500과 나스닥 100을 매월 또는 2주 단위로 끊어서 그냥 자동이체처럼 꾸준히 펀드 가입하듯이 꾸준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왜냐?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성장주들, 우리가 대충 알고 있는 이 성장주들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한 상황에서 약간의 고점 대비한 한 10% 정도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하고 있는 이 10% 정도의 하락은 사실상은 조정에 가깝습니다. 어떤 조정이냐? 내가 고점을 찍고 이 고점을 인지하게 해주는 하나의 하락이죠. 즉, 이 고점을 다시 뚫을 수 있는 힘, 기술, 시장의 지배력, 시장의 인정, 요구, 수요가 있다면 이 고점을 뚫을 수 있어 라고 선을 그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수를 아주 슬라이스해서, 저는 슬라이스 매매라고 부르는데 계속 슬라이스해서 내려가면 내려갈 때, 올라가면 올라갈 때 계속해서 꾸준히 사는 것이 좋은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아직 젊어서 돈을 많이 모아놓지 못한 분들이시라면 이번이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회사 다닌 지가 얼마 안 돼서 미국 주식을 하긴 하는데 너무 조금밖에 못 모았는데 날라가 버렸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에겐 이제 기회가 오게 되는 거죠. 최근에 코인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저 또한 코인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을 볼 때 코인의 방향성을 보면 사실 잘 안 보입니다. 계속 오르기만 하지 내리질 않아요. 어떻게 이 비트코인 500원짜리 비트코인이 지금 1억 5천까지 가는 이 기염을 토할 것인가? 500원짜리에 샀으면 정말 대단한 거죠. 500원짜리로 한 뭐 10,000개만 샀으면 그냥 재벌입니다. 근데 현재 어찌 됐건 우리의 현실은 비트코인이 약 1억 4천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1비트코인. 즉 1비트코인 하나 사기도 힘든 시기죠. 그래서 우린 소수점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트코인을 어마어마하게 회사의 기준 정책으로서 매입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라는 회사인데요. 저는 비트코인의 방향성, 저도 비트코인을 지금 더 투자를 많이 하고 싶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보고 들어갈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라는 회사의 방향성을 보고 추가적으로 매입을 하는 포지션, 타이밍을 잡으려고 합니다. 제가 원하는 포지션 타이밍은 바로 요 타임입니다. 여기까지 떨어져 준다면 너무 감사하겠다. 안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갖고 사는 거죠.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뭐 달러 기준으로 했을 때 한 92K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원화 기준으로 했을 땐 약 1억 4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우리나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억 또는 8천에서 1억 사이, 달러를 기준으로 했을 땐 한 56K에서 60K 정도 되는 금액으로 내려온다면 우리 입장에서 이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두려워 말고 들여가야 되겠죠. 비트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참 많습니다. 유튜브에. 근데 제가 말하는 건 비트코인은 사실상 투자 자산은 아니지만 하방이 경직된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 상장이 아니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에서 거래가 될 수 있는 하나의 물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안엔 블록체인 기술도 들어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 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얘기하나요? 리플 얘기하면서 은행 간 송금 방식 스위프트 코드를 없애겠다 이런 거 지금 얘기하나요? 그런 건 코인이 가지고 있는 효용이죠. 우린 코인이 가지고 있는 효용이 아닌 코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 돈의 가치를 판단해서 캐피탈 게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코인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배당을 해주지 않습니다. 즉 코인은 사고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죠. 그 얘기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언제 팔 건데? 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자금의 총량, 비트코인이라는 코인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금의 총량이 얼마이냐, 이게 가장 중요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즉 어떤 나라든 어떤 기관이든 이 코인에 투자하는 자금이 정부 또는 민간이 반드시 투자하게끔만 만들어준다면 얘네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자산이죠.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양자 컴퓨팅 관련된 ETF, 즉 양자 컴퓨팅에 관련된 기업들을 모아놓은 ETF입니다. 이 ETF 많이 안 빠졌어요. 왜?
모든 기업이 다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부정적이다는 아니거든요.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내가 좀 돈을 벌고 싶다, 꾸준히 돈을 벌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이온큐, 뭐 메이컴 테크놀로지, 뭐 이런 그런 아주 그 양자 컴퓨터에 직접적으로 닿아 있는 회사들을 아주 큰 금액으로 접근하는 것보단 다행히 ETF로 이런 아이온큐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퀀텀 컴퓨팅 관련된 회사들을 모아놓은 이 ETF에 투자하시는 게 전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그걸 투자하면서 저는 반대로 이것도 투자할 것 같습니다. 유틸리티 섹터입니다. 유틸리티 섹터라는 거는 뭐 그냥 기계 공급 이런 게 아니고 이 미국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망을 갖고 있는 회사들의 집합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이곳에 들어가 있고요. 이 회사에 대해서 잠깐만요. 없나? 뉴스는 있네. 뉴스 말고 일단 이 ETF를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못 찾는 거고요. 보통은 찾을 수 있는데 핸드폰에선 찾기가 참 쉬운데 이 HTS에서는 참 찾기가 힘드네요. 여기 어딘가 숨어 있을 텐데. 아니고 글로벌 마켓 모니터 ETF들 중에서 검색이 없나? 검색이 있으면 여기서 찾아볼 수 있을 텐데 요거는 제가 조금 더 해서 가지고 올게요.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XLU라는 ETF가 왜 각광을 받느냐? 최근 미국은 전기가 없어 난립니다. 전기가 없다라는 건 발전하는 용량이 부족하다라는 말도 있고요. 발전은 많이 했는데 이걸 각 곳에, 즉 공장에다가 꽂아줄 수 있는 전선, 전압기 뭐 이런 것들이 부족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다 이쪽에 모여 있다라고 보면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투자하고 싶은 ETF 중에 하나는 바로 이 CIBR이라는 ETF입니다. 왜 이게 뭔데? 라고 물어보시면 First Trust Nasdaq Cyber Security ETF잖아요. 즉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보안에 관련된 주식들을 모아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도 정말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제가 한 요 원저리에 샀다 요 원저리에 팔았던 것 같은데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었죠. 이렇게 올라갈 것을. 그만큼 확신과 이런 부분이 적으면 빨리 팔 수밖에 없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꾸준히 갔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최근에 화이자라는 회사에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벌써 제가 그려놨던 이 선에서 많이 떨어져 나갔는데 제발 요 200일선이죠. 200일선을 맞고 떨어져 주길. 왜냐하면 200일선을 맞고 자주 떨어져 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떨어져 주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약간 225불, 25불 언저리에 오면 조금 대량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왜 화이자를 왜 살려고 하는 건데? 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봤을 때 화이자의 재무제표엔 문제가 없습니다. 충분한 R&D, 충분한 자금 공급, 충분한 판매 상품들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화이자가 분명 우리가 잘 모르는 약을 개발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 약이 올해 나오든 내년에 나오든 내후년에 나오든 분명히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뭐가 있을까요? 암, 그다음에
뭐 탈모도 있을 거고요. 비만도 있을 거고요. 뭐 관절염, 뭐 등등등 있을 겁니다. 두통, 치통, 생리통 많죠. 위, 소화 더부룩, 뭐 이런 등등. 뭐 당뇨 많죠. 치매 많죠. 이런 부분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다 보니 이 회사는 그런 부분에 R&D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영역에서 이 회사가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다면 제가 봤을 땐 이 주가는 눈에 점처럼 보이는 주가 수준이 아닐까 싶고요. 지금도 보시면 우리나라에 지금 A형 독감 유행하고 코로나 비슷한 감기 유행하고 난리거든요. 의사 선생님들 말 들어보면 지금 코로나19 때보다 더 난리다 라고 할 정도입니다. 단 정부가 지금 거의 무정부 상태라 이런 비상사태 같은 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뿐이에요. 예전처럼 코 찌르고 검사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경계 없어졌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큰 돈을 번 사람들이 많았죠. 예. 그래서 그것도 정치적 비리로 상당히 많이 밝혀지고 있죠. 근데 지금은 아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특이하게 텔레비에 나오는 정치인들은 마스크를 쓴 사람이 없습니다. 감기를 안 걸리나 봅니다. 대단하죠. 하지만 지금 한국, 뭐 중국, 일본 지금 A형 독감이죠. 인플루엔자 때문에 상당히 고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에 놀러 가면 감기 걸린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막아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파이자라는 회사가 R&D를 통해서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 원절입니다. 제가 사고 싶은 건 요 원절이. 요 원절이 뭐죠 이거? 제가 사고 싶은 건 요 원절입니다. 더 내려와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리커전 파머슈티컬스. 파머슈티컬스라고 써 있으면 그냥 제약바이오 회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딱 이 회사는 제가 사고 싶은 건 그냥 6불입니다. 6불. 더도 말고 6불입니다. 이 6불에 모든 게 걸려 있다. 오면 사고. 이 회사 왜 삽니까? 이 회사는 첫 번째 엔비디아가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엔비디아가 직접 젠슨 왕이 직접 본인들의 AI 기술을 가지고 제약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활용하겠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 회사는 뭔가 되면 날아가는 거죠. 그런 회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재활용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지금 상당히 괜찮게 미끄러져 왔거든요. 그리고 괜찮게 지지를 하고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회사의 주가는 이 선과 이 선에서 움직이는 영역에 있다. 지금 현재는요. 이렇게 따질 때 몰랐겠죠. 근데 빠지고 나서 보니까 여기까지 와서 안착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이 정도 가격선이면 사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겠죠. 그래서 요 바닥선에서 머물러만 준다면 계속해서 조금씩 살 거고요. 이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는 바닥이 진짜 찐바닥이 하나 더 있다고 했습니다. 언제였냐면 요 바닥이에요. 요 바닥. 즉 150불에서 165불 사이 이 바닥. 이 바닥까지만 내려와 준다면 정말 얼씨구나 하고 살 것 같은데 한 번쯤은 내려와 주겠죠. 그렇습니다. 올해 기회가 되고 돈이 된다면 벅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에 참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5월 첫째 주에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비행기 값, 숙소 값, 이래저래 다 해서 돈 1,000만 원 날라간다던데 돈 1,000만 원 그냥 제 인생에 워렌 버핏 할아버지를 볼 수 있는 영광의 날이 정말 올해 아니면 내일일 것 같은 내년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번쯤은 나의 스승이자 내 인생의 큰 방향성을 잡아주신 분을 실제로 만나 뵈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좀 갖고 있어서 한번 움직여 볼까 싶습니다. 제발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이 있길 바라면서 팔란티어는 지금 제가 이 고점에서 한 절반 정도 팔았고요. 저는 다시 요 200일선 50일선이죠. 이거를 이렇게 보니까 그렇구나. 주로 보면 안 됩니다. 이 200일선 이 200일선이면 약 35에서 45불, 40불 정도 선이죠. 이 40불 정도 선까지 올지 모르겠으나 이게 급락을 하면 안 되는 회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는 실제 버는 돈에 비해서 주가 지수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한 요만큼은 거품입니다. 거품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미래죠. 이 회사의 미래를 보고 투자한 게 요 정도인 거죠. 근데 나는 요 정도에서 사고 싶다는 거죠. 올 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차피 매월 사지고 있으니까요. 테슬라도 고점 제가 말하는 고점 한 요 정도 고점입니다. 이 정도 고점에서 반 정도를 팔았는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날아갔죠. 그렇다고 뭐 어떡하겠습니까? 날아간 건 날아간 겁니다. 단 테슬라는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이 선이 있습니다. 바로 200불 선입니다. 이 200불 선 근처에 오면 그렇게 맥을 못 춥니다. 단 200불 선을 잘 지지하고 있으면 상당히 강하게 상승을 하죠. 테슬라의 주가도 계속해서 트래킹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알아서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TQQQ 즉 나스닥 100 3배 지수는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움직임이 상당히 좀 컸다. 이렇게 좁아져가지고 착 갈 뻔했는데 좁아져가지고 착 가다가 확 꺾였다. 이 말은 현재 아직 올라갈 땐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워낙 이 아이온Q라는 양자역학 컴퓨팅 기술 때문에 시장에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어서 우리도 한번 얘기해 볼 필요에 의해 영상을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어찌됐건 아름다운 밤이고요. 미국 시장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열리지 않은 미국 시장에 슬퍼하지 마시고 언능 주무세요. 고맙습니다.